우연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이야. 카메라 테스트 받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면접을 받았는데 네. 그냥 덜컹 된 거예요. 쉽지 않다는 육사를 들어가셔서 때려칠까 생각도 하셨다가 그래서 소대장과 정훈장교를 거쳐서 고민 끝에 나오시게 됐는데 그 첫 선택이 아나운서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네. 뭔가 이 아나운서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차분하면서도 약간 정제된 그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네. 일단 궁금한 거 정훈장교로서 활동하셨던 것도 좀 약간 그게 영향이 있나요? 내가 목소리나 어떤 말하는 거나 이런 거랑 관련 있잖아요. 교육이잖아요. 목소리는 천부적인 거고요. 어머니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자산이고요. 부럽습니다. 정원 장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예하 대대 그 병사들을 모아놓고 집체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강사니까 그 일종의.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기회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도를 처음에 하셨나요? 저희 동기생들은 이제 기업체로 들어가고 관문서로 들어가고. 후배님들. 근데 이제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좀 포기하고 그렇죠. 저도 그런 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가지 않고 저는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MBC 방송 아카데미라고 하는 잠실 쪽에 있었는데 이론보다는 이제 실무 위주로 이제 그런 교육을 그렇죠. 이제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한 거죠. 그렇죠. 네, 무모하네요. 많이 무모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아나운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시험을 봐야 될 거고 이제 시험이라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1차 카메라 테스트, 2차 면접, 그다음에 3차 그 심층 면접, 그다음에 4차 이제 최종 면접. 근데 대부분 이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떨어지는 데가 그 카메라 테스트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의 그 어떤 외모라든가 그다음에 말하는 그 자세, 네. 그다음에 억양, 인토네이션, 그다음에 그 분위기 이제 여기서 상당 부분 이제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차 카메라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난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 면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면접... 카메라 테스트에 지금 긴장 안 하시는 거군요.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그 4차 면접까지 갔죠. 네. 그 2명까지 이제 뽑게 됐는데 그 최종 면접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아카데미로 갔더니 한 교수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김건영, 너 어떻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이제 기대를 많이 했죠. 과연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이 방송 쪽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있었고 네. 군대 생활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인들이 보는 그 군 출신에 대한 그 막연한 그 선입견 뭔가 좀 답답할 것 같고 너무 그다음에, 경직돼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게 있지. 답답하기보다는 이제 경직되었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에서 경직된 사람이 과연 그 다방면에 걸친 그 사람을 패널을 불러서 그렇지. 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잘 될 것인가요? 라는 부분에 많은 퀘스천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짜여진 어떤 제조업, 그래서 관리직, 네. 명확하게 딱딱 선을 그어주는 약간 이런 거면 맞을 것 같은데. 패널하고 그 그렇죠. 좀 유연해야 되는 그런 직종인데 아마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저한테 그 육군사관학교 4년 동안은 정말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주춧돌이고 방향 지시등이고 그렇지만 그렇죠. 제가 아나운서라는 그 직업을 택하려고 할 때는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된 거죠. 될 수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최종 면접 시험에서 불합격을 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 있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퇴근을 하시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그렇죠. 다 걱정되지. 직업 갖고 이제 결혼할 준비하고 그러는데 너는 여기서 집에서 이렇게 있어도 되니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안 되겠어요. 뭐 안 되면 제가 내년에 어디 뭐 다른 직장을 찾아서라도 제가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 사람이 조바심에 이제 빠지게 그렇죠.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기 목포 쪽에서 그 여자 아나운서를 뽑는데 너 집에 있지? 너 집에서 놀고 있지? 그 친구들 데리고 네가 좀 갔다 와라.
아, 그 친구를 데리고 갔다 와라. 예, 여자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를. 한 여자친구 그때 한 4명 정도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목포를 갔던 기억이 나요. 서울에서 그 밤에. 왠지 모르게 부럽네요. 어.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들이 그 목포 MBC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다 테스트 과정을 다 밟고 이제 면접을 다 보고 그리고 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포 MBC에서 그 인사 채용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들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타입의 그 후보자들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김건영이 너 보고 한번 좀 보라고 하는데 네가 한번 봐라. 그래서 저는 그냥 얼떨결에 그 뭐 그런 거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 인터뷰 보면 뭐 어떻게 연예인 됐어요? 그러면 친구 따라갔다가 뭐 걔는 떨어지고 내가 됐네. 이런 케이스네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진짜 잘 모르는 상황 속이었는데 그런 우연한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카메라 테스트 받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면접을 받았는데 네. 그냥 덜컹 된 거예요. 이야. 뛰었는데 아니 타고난 게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한양대 육사에 이어서 MBC까지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암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앞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겠구나. 복선이야, 복선. 복선이야, 이게 맞아. 뒤에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알죠, 대략은.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MBC 됐어.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죠. 한참 젊을 때네요, 여전히. 그렇다고 뭐 완전히 그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제가 자라고 태어난 이곳에서 목포라는 그 먼 곳에 가서 그렇지. 저 혼자 생활을 하고 그 한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부담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합격 통지를 받고 불과 그 다음 날에 그쪽 그 목포 MBC에 전화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랬던 그때 또 하나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아나운서들이 KBS, SBS, 뭐 MBC에 있으면서 이제 그 프리랜서로 되면서 방송국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포 MBC에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무의식적으로 제대라는 말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구나.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어디 가든 조직에 뼈를 묻는다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쪽보다는 더 그랬겠네요. 제가 자라오면서 그 생활했던 반경이 결국은 이제 서울 지역과 이제 강화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이쪽 지역에 있는데 그렇죠. 저 혼자 목포라는 데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애들이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 이제 계속 목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3년, 5년 있다가 딴 데로 갈 수 있다거나 다른 회사를 간다거나 그러면 아마 그러면은 상관이 없었겠지. 지금 저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다른 모습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제 목표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약간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고사를 하시고 이제 고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하반기 그 대기업 그 신입 공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 그때 방송 아카데미를 가고 어떤 훈련을 받았던 게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후회된다? 또는 도움이 되었다? 아니면 재밌었다?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좀 절대적으로 궁금해요. 도움이 됐다. 돌아보니까 네. 어떤 면에서? 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심지어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그 감옥 그 생활을 경험 하면서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MBC 방송 아카데미에서 6개월 동안에 받은 훈련이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런 모습들. 다양성이 넓어진 것도 있겠구나. 사관학교 4년, 그 다음에 군대 생활 5년이면 거의 10년인데. 그렇죠. 10년 동안에 사람의 군인으로서 약간 딱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상당 부분 정형화 됐잖아요. 좋게 보면 정형화된 거, 나쁘게 보면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회로 나왔을 때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왔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겠죠.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80도 다른 조금 거예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네. 180도가 맞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 6개월 동안에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우전자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 TV 수출팀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사건이 그 얘기가 이제 다음 편에 네, 맞아요. 기다려주세요.